인스타그램은 또 언제 보셨는지 사회자가 아주 발이 넓으시네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주라서요. 이제 3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16분이라서 제가 조금 준비된 것보다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3부는 이제 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인데 믿음을 너무 과하게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충분히 어떤 능력만 키우면 할 수 있다. 이제 세계로 왔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어, 그 믿음을 너무 긍정적인 낙관론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게 됐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나오는 게 그, 그, 맞아. 분석적인 것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치명적인 착각으로 다가오는데 보통 성향이나 성격, 얼굴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이런 성격의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버리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많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오류를 겪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이제 편향해서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미래에도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나 뭐 로또 같은 거 보면 충분히 나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영업 같은 거 하면 나는 분명히 가능하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너무 무모하게 도전을 했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후 판단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결론이 되면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자기가 알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나 그럴 줄 알았어라고. 사실 그 전에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팩트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뀐 생각을 머릿속에 일단 넣어 놓으면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향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서 자기가 마치 원인까지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과관계를 자꾸 맺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으로 생긴 건데도 그 사람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가 뭘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키워서 뭐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인과관계를 더 믿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쁠수록 사후 판단 편향은 더 커지기 때문에 보통 뭐 불이 나거나 뭐 9.11 테러 같은 게 나면 공무원들이 그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랬다. 무지했다라고 해서 비난의 화살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몰랐는데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머리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설명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면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바깥 세상에는 실력의 역할도 많이 있지만 운의 역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해보고 운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와 도전과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중간 평균값으로 돌아올 때가 진짜 나의 실력이고 우리가 그런 통계치를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시스템 1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1은 자그마한 어떤 증거만 있어도 쉽게 그거를 이렇게 넘겨짚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넘겨진 정도, 범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그마한 증거만 있어도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자꾸 그거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파트너들도 그렇고 고객들을 만나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그거를 믿고 그걸 아주 강한 믿음으로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신, 긍정적인 낙관 같은 게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따짓 잘못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엉뚱한데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믿는 성향을 갖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주식시장 같은 데 보면 누구는 주식을 팔고 누구는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팔아야 될 때니까 파는데 누구는 꼭 사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수치와 데이터를 보지만 누구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들을 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 편향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믿고 누구는 저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같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뭔가를 딱 보고 아는 것들을 우리가 직감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작성하면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들도 다 알고리즘이거든요. 우리가 병원 가면은 왜 뭐 질문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자, 그런데 직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 를 알고리즘 두 개가 만약에 붙었을 때 우리는 인간은 직감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왜? 내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고 이유는 잘 설명은 안 되지만 이 상황에서 다음은 뭐가 벌어질 거야. 이 결과는 무엇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스템 1은 점화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찰을 한다. 직감적으로 엑스레이를 보고 아 이런 거는 어떤 병일 거야라고 직감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틀리는 경우가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자, 그런데 오히려 알고리즘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는 사례가 훨씬 더 정확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AI를 더 믿을 수 있다. 알고리즘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직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직감이 틀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 1의 점화 효과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니터에서 본 커피 한 잔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A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B를 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끊임없이 범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편향 없이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내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야구, 축구, 뭐 건강 이런데 전문의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믿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선호하는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데이터야구, 데이터 축구라고 할 정도로 어, 그런 시대에 이제 가고 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은 빠르게 학습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감이 빠른 속도로 학습되는 효과를 가져요. 특히 이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더 빨리 학습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 누군가한테 명함을 줬는데 거절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직감으로 가져서 아, 이럴 때는 내가 거절받는다.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한두 번만으로 자기가 결론을 딱 도출해서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이 책에서는 거의 10,00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 잘 어떤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우리한테 익숙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빨리 학습되고 내가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거는 오랫동안 그거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직감을 믿기보다는 통계를 믿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자꾸 시스템 얘기하는 게 난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시스템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탱커화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시스템대로만 하면 어느 일정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제 내부 관점, 외부 관점이 있어요. 내부 관점은 이제 주로 직감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외부 관점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두 개가 붙으면 내부 관점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외부 관점은 주로 통계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치예요. 평균치.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쉽게 무시해요. 왜?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감정적인 그런 기준들, 그 직감대로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 오류가 자주 나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수정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적절한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의 참고 부류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나 정도에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냈다라는 기준치 예측을 내어놓고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유 그것들을 나열을 해서 기준치 예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자영사업이나 이런 거 쉽게 로또 같은 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영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88%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제가 썼나요? 네. 81%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성공 가능성을 자기가 70%로 보고 그중 33%는 성공률을 100%로 본대요. 예,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돈 몇 억 있어서 뭔가 자영업을 하면 나는 당장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통계청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는 꼭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낙관주의에 빠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경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이런 오류에 빠져서 계획 오류를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셔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실패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옛날부터 어떤 결정을 할 때 일부러 악마의 변호인을 두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우리가 의사결정을 A 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반대해라. 그리고 아예 임무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근거 자료를 찾아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악마의 대변인,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오류를 겪지 않으려면 의심을 품는 사람을 격려하는 문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양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이제 3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제가 뭐 막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